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을 제대로 활용하는 100가지 방법.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 버튼의 기본 사용법과 설정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의 버튼 및 기본 사용법을 알고 계시면 보다 편리하고 다양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 스마트폰을 켜고 끌 때죠. 스마트폰 우측에 보시면 긴 버튼이 하나 있고 짧은 버튼이 하나 있죠. 스마트폰에 따라서 우측에 짧은 버튼만 하나 있고 좌측에 긴 버튼과 짧은 버튼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스마트폰은 거의 대부분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여기서 긴 버튼을 이용을 해서 볼륨을 올리거나 볼륨을 낮출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볼륨 버튼을 올리거나 낮추면 화면 우측에 볼륨 막대가 나오게 되죠. 여기서 보면서 볼륨을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 아래에는 전원 버튼이 있죠. 이 전원 버튼을 누르시면 스마트폰이 절전 모드로 들어가게 되죠. 자, 다시 누르면 대기 상태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비번을 입력하거나 또는 패턴 또는 지문을 이용을 해서 홈 화면으로 들어오게 되죠.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버튼 사용법인데요. 자, 그 다음 우측에 있는 전원 버튼을 누르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원을 끌 수 있는 메뉴가 나오게 되죠. 자, 전원을 끌 수도 있고 다시 시작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 긴급 전화나 의료 정보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측면 버튼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다시 홈 화면으로 들어가고자 할 때는 우측에 있는 측면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절전 모드로 들어가게 되고 다시 한번 누르면 대기 모드로 들어오게 되죠. 여기서 다시 홈 화면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이 측면 버튼 설정은 설정에 들어가서 하셔도 되고요. 앞서 보신 것과 같이 측면 버튼을 길게 눌러서 그 메뉴를 꺼낼 수도 있겠죠. 설정에서 들어가는 방법은 설정 들어간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유용한 기능이 있죠. 여기를 들어갑니다. 그러면 측면 버튼 메뉴가 있죠. 여기를 들어가셔서 측면 버튼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길게 누르기 부분에 전원 끄기 메뉴가 설정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길게 누르고 있으면 전원 끄기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빅스비 호출하기를 선택을 하게 되면 길게 눌렀을 경우 빅스비가 호출이 됩니다. 그러면 전원은 어떻게 꺼야 될까요? 자, 측면 버튼을 길게 눌러서 원래 전원을 끄는 건데 자, 이걸 빅스비 호출로 바꿔버리면 전원을 끌 수가 없죠. 자, 그 경우에는 음량 하단 버튼과 전원 버튼을 동시에 길게 누르시면 전원이 꺼지게 됩니다. 자, 지금 빅스비 호출로 설정한 상태에서 측면 버튼 길게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빅스비가 호출이 되죠. 자, 그러면 전원을 끌 때는 어떻게 할까요? 측면 버튼 하단과 빅스비 버튼을 동시에 누르고 기다립니다. 이렇게 길게 누르고 기다리게 되면 전원 끄는 메뉴가 나오게 되겠죠. 자, 이건 편리한 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전원을 끄는 방법은 상단 알림창을 쓸어 내리고요. 한 번 더 쓸어 내립니다. 자, 그러면 상단에 전원 버튼이 나오죠. 자, 이 전원 버튼을 눌러서 다시 전원 끄는 화면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방법은 빅스비를 이용을 해서 전원을 끌 수 있죠. 측면 버튼을 빅스비 호출로 지정을 했을 경우에 빅스비 호출을 일단 합니다. 그 다음 전원 꺼주세요. 자, 그러면 전원을 끌지 물어보게 되죠. 자, 이렇게 측면 버튼을 빅스비 호출로 설정을 하시게 되면 다른 방법으로 전원을 끌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빅스비 호출로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측면 버튼을 빅스비 호출로 설정을 했을 경우에 음량 하단 버튼과 전원 버튼을 길게 눌러서 전원을 끌 수 있었는데요. 길게 누르지 않고 짧게 누르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스마트폰 화면을 캡처할 수가 있죠. 길게 누르거나 짧게 눌러서 스마트폰 화면을 캡처하거나 전원을 끄게 됩니다. 그 다음 측면 버튼 2번 누르기 설정이 있죠. 자, 지금은 측면 버튼을 한 번 누르거나 길게 누르거나 해서 설정을 하시는 건데요. 2번 눌렀을 때 설정도 있습니다. 카메라를 실행하거나 삼성 월렛 실행하거나 앱을 열 수도 있죠. 자, 저는 지금 앱 열기로 설정을 했는데요. 여기 있는 설정 버튼 누릅니다. 저는 지금 음성 녹음으로 설정을 해뒀는데요. 자, 이렇게 측면 버튼을 2번 눌렀을 때 원하는 앱을 설정을 하시게 되면 언제든지 측면 버튼 2번 눌러서
원하는 앱을 바로 실행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이 자주 이용하시는 앱이나 빠르게 이용해야 하는 앱이 있을 경우 측면 버튼을 해당 앱으로 설정을 해두시면 일일이 찾아서 들어갈 필요 없이 언제든지 간편하게 실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휴대폰을 끄거나 켤 때 현재는 측면 버튼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끌 때는 측면 버튼을 누르고 켤 때도 다시 측면 버튼을 눌러서 켜게 되죠. 매번 측면 버튼 누르기가 귀찮으실 경우에는 화면을 터치해서 절전 모드로 들어가거나 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유용한 기능 들어가세요. 그리고 모션 및 제스처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2번 눌러 화면 켜기와 2번 눌러 화면 끄기가 있죠. 자, 이걸 체크를 해두시면 꼭 측면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화면에 빈 공간을 2번 터치하면 절전 모드로 들어가고요. 다시 2번 터치하면 켜지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설정을 이용을 해서 편리하게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엣지가 있죠. 자, 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엣지가 좌측에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있는 엣지 부분을 터치해서 밀면 이런 식으로 엣지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엣지도 활용성이 굉장히 높죠. 엣지를 꺼낸 다음 하단에 있는 톱니바퀴 설정을 누르게 되면 엣지 설정을 할 수가 있죠. 여기서 여러분이 자주 이용하시는 기능을 엣지에서 활성화하도록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뒤로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엣지 패널 설정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핸들을 선택하세요. 자, 그러면 핸들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현재 왼쪽으로 되어 있죠. 자, 이걸 터치하신 다음 오른쪽으로 바꾸시면 핸들이 오른쪽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핸들 컬러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빨간색으로 선택하면 핸들이 빨간색으로 나오게 되죠. 그리고 핸들의 위치도 여기 있는 화살표를 이용을 해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핸들의 크기와 너비도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크기 슬라이드를 이용하면 크기 조절이 되죠. 자, 그 다음 너비도 넓게 좁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넓어졌죠? 원하는 크기로 조절을 해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알림창 열기죠. 자, 상단을 터치해서 아래로 내리면 알림창이 열리는데요. 한 번 더 터치해서 내리면 여러 가지 알림창의 기능들을 여기서 이용을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다시 올리면 이번에는 알림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알림이 많이 쌓이면 알림 볼 때도 귀찮고 필요 없는 알림이 많이 쌓여 있으면 사용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보통 알림을 이렇게 터치해서 좌측 또는 우측으로 밀어서 지우시는데요. 자, 이 알림은 한 번에 지울 수가 있죠. 아래쪽에서 지우기를 누르시면 알림을 한꺼번에 지울 수가 있습니다. 자, 알림창 다시 열을게요. 자, 한 번 더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알림창의 기능들이 나오게 되죠. 자, 이 알림창의 기능들은 터치하고 기다려서 설정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소리를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소리 및 진동 설정으로 들어오게 되죠. 자, 이것은 기존에 설정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 중에서 설정에 없는 내용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손전등이 있죠. 자, 이 손전등을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설정에 없는 메뉴가 나와요. 자, 손전등의 밝기를 여기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사용 안함을 체크를 하신 다음 밝기 슬라이드를 이용을 해서 손전등 밝기를 조절할 수가 있겠죠. 자, 밝기가 너무 밝다거나 너무 어두울 경우 여기서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지금 이 상태는 나오지 않고요. 통화 화면에서만 나오는 알림창의 기능이 또 있습니다. 일단 전화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전화가 왔죠. 일단 통화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통화 화면으로 넘어왔죠. 이 상태에서 상단을 아래로 쓸어내리면 알림창이 열리게 돼요. 한 번 더 쓸어내립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았던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길 들어가 볼게요. 자, 이것은 마이크 모드라고 하는데요. 자, 지금 기본적으로 표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목소리 강조를 선택하게 되면 주위의 소음이 전부 차단이 되고요. 목소리만 들리게 됩니다. 통화를 할 때 주위 소음들이 많아서 상대편이 내 소리를 잘 못 들을 경우에는 여기서 목소리 강조로 설정을 해주시면 주변 소음을 전부 제거를 하게 되고 목소리만 들리게 되니까 통화하기가 훨씬 편하겠죠.
언제든지 통화하시다가 주변에 소음이 많아서 상대편이 내 소리를 잘 못 들을 경우에는 바로 아래쪽을 쓸어 내리신 다음 마이크 모드로 들어가셔서 목소리 강조로 바꿔주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의 하드웨어적인 버튼과 기본적인 설정으로 스마트폰을 좀 더 스마트하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모르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100가지 방법. 스마트폰 홈 버튼만 누르시면 무엇이든 찾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 홈 버튼만 누르면 번역, 음악, 이미지 등 무엇이든 찾아주는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클 투 서치 기능으로 검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 하단에 홈 버튼을 터치하고 기다리게 되면 구글 검색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원하는 부분을 손으로 터치해서 동그라미로 감싸주기만 하면 동그라미로 그린 부분을 찾아주게 됩니다. 이 기능은 스마트폰 화면이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전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뉴스로 들어와 봤는데요. 최근 민주당 부통령 후보로 출마한 미네소타 주지사 팀 월즈의 손목 시계가 이슈가 되고 있죠. 아주 고급 시계를 찰 것으로 생각했지만 생각보다는 저렴하고 미국 브랜드의 시계를 찾다고 해서 많이 이슈가 되고 있어요. 자, 이 시계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자, 이 서클 투 서치 기능을 이용을 할 때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 이미지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제대로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착용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검색할 때는 최대한 좁게 선택해서 그 물건만 선택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홈 버튼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게 되면 서클 투 서치로 찾을 수 있는 구글 화면이 나오죠. 자, 터치해서 이런 식으로 시계만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시계를 선택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해당 시계를 찾아주게 되는데요. 자, 해밀턴 머피라고 하네요. 자, 이 시계죠. 인터스텔라 영화 해밀턴 시계 똑같죠?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찾아주게 됩니다. 자, 지금 이미지가 깨끗하지 않고 어느 정도 흐리게 나왔는데도 아주 정확하게 찾아주죠. 자, 그 다음은 영상에서 찾아보도록 할까요? 자, 지금 영상을 찍었는데요. 이 영상에서 이 다육식물이 무슨 식물인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 버튼 또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자, 그러면 화면이 멈추죠. 자, 이때 이런 식으로 다육식물을 둘러주세요. 자, 그러면 바로 아래쪽에 검색해서 찾아주게 됩니다. 물론 어느 정도 비슷한 이미지도 찾아주기 때문에 그 중에서 내가 찾았던 이미지를 골라주셔야 되겠죠. 자, 이거 같으네요. 자, 이번에는 동물원에 가서 앵무새를 찍어 왔는데요. 이 앵무새도 찾아볼까요?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둘러싸 주세요. 자, 그러면 이 앵무새의 이름이 뭔지 찾아주게 되겠죠. 터치해서 위로 올리면 금강앵무라고 하네요. 자, 똑같죠? 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찾아주게 됩니다. 자, 이 기능은 앞서 본 것처럼 인터넷 검색 중에 찾을 수도 있고요. 사진이나 영상 무엇이든 이미지가 있는 것은 이렇게 서클 투 서치 기능을 이용을 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번역 기능을 볼까요? 자, 여기 있는 홈 버튼 또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자, 그러면 제일 우측에 번역 기능이 있습니다. 터치하게 되면 감지되면서 한국어로 나오죠. 자, 번역을 할 때 어떤 언어인지 따로 선택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감지를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한국어로 번역을 해주는 거죠. 일단 번역을 하기 위해서 텍스트를 비췄습니다. 이 상태에서 홈 버튼을 누르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사진을 따로 찍지 않아도 이렇게 바로 멈추게 되죠. 자, 이때 서클 투 서치를 이용을 해서 번역할 부분을 이렇게 동그라미로 감싸줍니다. 자, 그러면 복사 번역이라고 나오게 되죠. 번역합니다. 그러면 바로 번역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깔끔하게 번역이 되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길에서 음악을 들었는데 무슨 음악이지 궁금하거나 또는 예전에 들었던 음악인데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럴 때도 간단하게 찾아줄 수 있죠. 자, 아래쪽에 있는 홈 버튼 또 누르고 기다립니다. 이번에는 여기 있는 음표 버튼을 눌러주고
노래를 간단하게 부르면 해당 노래의 제목을 찾아주게 됩니다. 눌러볼게요. Such a feeling's coming over me. There is wonder in most everything. 자, 탑 오브 월드 바로 찾아주네요. 제가 노래를 잘 못 불렀지만 바로 찾아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궁금한 노래가 있으면 가사 없이 그냥 허밍으로 하셔도 바로 찾아주게 돼요. 자, 다시 홈 버튼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자, 이번에는 음성 검색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일일이 타이핑을 하지 않아도 음성으로 내가 원하는 주제에 대해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 버튼을 누르고 검색을 해볼까요? 오늘 코스닥 지수. 자, 창을 위로 올려 볼게요. 자, 그러면 브라우저를 열고 타이핑을 해서 검색하지 않고 간단하게 이렇게 검색할 수가 있죠. 자, 이 경우는 검색 기능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오늘 코스닥 지수를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냥 인터넷에서 검색한 결과만 보여주는 거죠. 자, 오늘 코스닥 지수를 정확하게 알고 싶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럴 경우에는 빅스비를 이용하거나 챗 GPT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같은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야지만 정확한 내가 원하는 답변을 해주게 되겠죠. 가끔 인공지능이 검색하는 방법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브라우저에서 검색하는 방법을 헷갈리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브라우저에서 검색하는 것은 검색어 입력창에 입력한 해당 단어와 관련된 웹페이지들을 찾아주는 게 검색이 되겠죠. 하지만 정확하게 내가 복적한 바에 대한 답변을 들으려면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쇼핑 같은 경우에는 그냥 검색을 이용하는 게 좋고요. 정확한 정보를 얻을 때는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게 좋겠죠. 자, 다시 홈 버튼 누르고 기다립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에 카메라 모양이 보이죠? 자, 이것은 앞서 우리가 서클 투 서치로 찾은 것은 이렇게 터치해서 둘러싼 것만 이미지에서 검색을 하게 되는데, 여기 있는 카메라로 찍는 것은 그 카메라 안에 있는 이미지 전체로 검색을 해주는 거죠. 두 개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카메라 버튼을 누르고 사진을 찍어서 검색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원하는 물체를 전부 보이게 한 상태에서 여기 있는 카메라로 검색 버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자, 이 상태에서 돋보기 버튼으로 찍어줍니다. 자, 그러면 해당 이미지를 알아서 이렇게 선택한 다음 찾아주게 되겠죠. 갤럭시 버즈 프로라고 하죠. 자, 그 다음 이 경우에는 번역도 가능합니다. 아까는 서클 투 서치로 번역을 했지만 이번에는 그냥 카메라로 찍어서 번역도 가능하죠. 카메라 기능과 서클 투 서치는 거의 비슷한 기능이긴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이 편리한 기능을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 홈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구글의 기본 검색 기능을 이용을 해봤습니다. 급하게 이용하실 때는 바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스마트폰을 제대로 활용하는 100가지 방법. 스마트폰의 활용이 많아질수록 활용성을 높여주는 외부 장치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죠.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과 유무선 키보드, 마우스, USB 메모리, 모니터 등의 외부 장비를 연결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선 키보드, 마우스 연결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유선 키보드, 마우스를 연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 종류의 어댑터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어댑터는 한쪽은 USB-C 단자로 되어 있어서 스마트폰에 바로 이렇게 꽂히게 되죠. 자, 그 다음 반대편은 USB-A 단자 어댑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키보드나 마우스를 연결하게 되면 스마트폰에서 키보드와 마우스를 이용할 수 있죠. 자, 한번 연결을 해 볼게요. 일단 어댑터를 스마트폰에 꽂아줬습니다. 그 다음 유선 마우스를 가져왔는데요. 이 유선 마우스를 어댑터 A 단자 쪽에 꽂아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마우스에 불이 들어오죠. 자, 전원이 연결됐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마우스를 움직이면 스마트폰에 마우스 커서가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손으로 터치하는 모든 기능을 이 마우스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바로 실행이 되고요. 검색 눌러볼까요? 자, 똑같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손으로 이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이용하게 되면
스마트폰에서 손으로 터치하기 곤란한 그런 경우에는 마우스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마우스를 뽑고 여기에 키보드를 연결할 수도 있겠죠. 유선 키보드를 가져왔는데요. 유선 키보드에 A 단자를 또 여기에 연결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이버를 실행한 다음에 네이버 검색 입력창 터치한 다음에 여기에 입력을 해볼까요? 자, 키보드에서 입력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그대로 들어가죠. 자, 그 다음 키보드에서 한영키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입력을 하게 되면 이번에는 영문이 입력이 되죠. 자, 이렇게 키보드와 마우스를 연결해서 스마트폰에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에 단점이 있죠. 한 번에 하나밖에는 연결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USB 메모리를 연결한다든지 또는 키보드와 마우스를 동시에 연결한다든지 할 때는 단자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연결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좀 더 확장해서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런 단자 하나짜리보다는 이렇게 단자가 여러 개가 붙어 있는 멀티 허브를 이용하게 되죠. 자, 이 멀티 허브를 이용하게 되면 USB-A 단자, 그 다음 SD 카드, 마이크로 SD 카드라든지 USB-C 단자, 그 다음에 HDMI까지 전부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허브 하나로 끝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동시에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멀티 허브에도 앞쪽에 USB-C 단자가 붙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연결 단자에 꽂아 주시기만 하면 되겠죠. 자, 다른 설정은 전혀 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 키보드와 마우스를 연결을 해볼까요? 자, 지금 여기 불빛 들어오죠? 연결이 제대로 됐다는 뜻이에요. 자, 우선 마우스부터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키보드도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멀티 허브를 이용을 해서 두 가지를 전부 연결을 했죠? 자, 그 다음 스마트폰을 이렇게 거치해 놓고 자, 마우스를 움직여 볼까요? 자, 그러면 일단 마우스가 나오게 되죠? 자, 스마트폰을 회전을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컴퓨터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네이버 클릭하시고요. 여기에 키보드로 입력을 해봅니다. 자, 한영키 누른 다음 IB96이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자, IB96 입력됐죠? 그 다음 엔터 칩니다. 자, 그러면 바로 검색을 할 수 있겠죠. 자, 문서 작성 같은 거를 한다든지 또는 갤러리에서 사진 편집 같은 것들을 할 때는 정말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 USB 메모리도 한번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USB 메모리를 연결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USB 메모리로 파일을 넣는다든지 USB 메모리에 있는 파일을 봐야 할 경우가 있죠. 스마트폰에서는 컴퓨터와 같이 바탕화면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일단 삼성 내 파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손으로 화면을 터치해서 넘기지 않고 마우스를 이용을 해서 터치해서 넘길 수도 있겠죠. 자, 화면 클릭한 상태에서 좌측으로 밀어주면 됩니다. 클릭, 좌측으로 밀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자, 여기서 삼성 들어갑니다. 그 다음 삼성 내 파일을 열게요. 자, 그러면 아래쪽에 저장 공간이라고 나오고요. 저장 공간에 보시면 USB 저장 장치 1이라고 나오죠. 클릭합니다. 그 다음 여기 있는 사진이나 영상 파일들을 내 스마트폰으로 가져오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 파일을 내 스마트폰으로 가져올 거예요. 그러면 마우스 우측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컴퓨터에서 이용할 때와 똑같이 부메뉴가 나오게 되죠. 이동합니다. 그러면 어디로 옮길지 물어보게 되죠. 내장 저장 공간으로 옮기면 되겠죠. 내장 저장 공간 클릭하신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가셔서 원하는 폴더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보통 사진이라든지 영상은 이 DCIM 폴더에 많이 들어가 있죠. 자, 여기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파일이 이동됐네요. 그 다음 뒤로 돌아갑니다. 다시 뒤로 돌아가서 제일 처음으로 온 다음 여기서 카테고리에 동영상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이동한 파일이 여기에 보이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파일을 이동을 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 스마트폰에 있는 파일을 USB로 옮겨 볼까요? 자, 그러면 아래쪽에 카테고리에서 일단 어떤 파일인지 찾아야 되겠죠. 자, 이미지, 영상, 오디오, 문서 중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파일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저는 문서를 선택을 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 파일을 USB 메모리로 옮겨 볼게요.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고
그 다음 이동합니다. 그러면 어디로 옮길지 물어보죠. USB 저장 장치 선택하신 다음 여기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USB 저장 장치로 이동이 되겠죠. 자, 이렇게 아주 간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경우는 지금 USB-A 단자가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USB 메모리를 꽂기 위해서 키보드를 뽑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단자가 2개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죠. 자, 만약 USB-C 단자가 붙어 있는 USB 메모리라든지 키보드 마우스가 있을 경우 여기 있는 곳에 꽂으면 3개까지 연결이 가능하겠죠. A 단자를 3개를 꽂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하나는 빼고 지금 필요한 것으로 연결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선으로 연결을 하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 멀티 허브에는 HDMI 단자도 붙어 있죠. 자, 그러면 HDMI를 연결할 수 있는 것은 다 연결되는 거예요. TV, 컴퓨터 모니터 전부 연결이 된다는 거죠. 자, 저는 컴퓨터 모니터로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HDMI 케이블을 가져왔는데요. 이 HDMI 케이블을 모니터와 스마트폰 멀티허브에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결을 해 볼게요. 자, 멀티허브 HDMI 단자에 HDMI 케이블 단자를 연결을 해 줍니다. 자, 이렇게 연결을 하고요. 반대편은 모니터에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자, 모니터 뒤쪽인데요. 여기에 HDMI 단자에 연결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컴퓨터에서 연결을 하겠냐고 이렇게 나와요. 자, 예 눌러줘야겠죠? 자, 그러면 컴퓨터에 이렇게 스마트폰 화면이 그대로 연결돼서 나오게 됩니다. 미러링이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스마트폰에 키보드나 마우스 연결을 해서 이용을 하시면 컴퓨터 필요 없이 스마트폰을 컴퓨터같이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사용 방법은 스마트폰 이용하듯이 똑같이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로로 돌리면 세로로 나오고 가로로 돌리면 가로로 나오겠죠. 이 방법은 HDMI 단자가 있는 모든 디스플레이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TV에도 똑같이 연결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외에 타블렛이라든지 HDMI 연결이 가능한 모든 디스플레이에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 태블릿, 탭 이런 것들은 전부 이렇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무선 연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렇게 유선으로 연결하는 방법을 봤었는데요. 이번에는 무선으로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마우스는 무선 마우스인데요. 블루투스로 연결을 할 수 있죠. 우선 마우스에 전원을 켜신 다음 스마트폰에서 해당 마우스를 블루투스에서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정 들어갑니다. 그 다음 위쪽에서 연결로 들어가세요. 그 다음 블루투스가 꺼져 있을 경우 블루투스를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블루투스 글씨를 터치합니다. 자, 그러면 연결 가능한 기기에 여러분 장비가 나올 거예요. 자, 저 같은 경우 MX 마스터 3S라고 나오죠. 자, 이 마우스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페어링 중이라고 나오고요. 마우스가 위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연결 요청이라고 나오고 등록이라고 나오죠. 등록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연결한 마우스가 스마트폰 위쪽으로 올라가게 돼요. 연결됨이라고 뜨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마우스를 움직이시면 그대로 스마트폰에서도 커서가 나와서 움직이게 되겠죠. 자, 이용 방법은 앞서 유선으로 연결했을 때와 동일하게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키보드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 일단 연결을 하기 전에 스마트폰으로 블루투스에 먼저 들어오신 다음 블루투스를 실행을 하시고 연결할 무선 키보드나 마우스를 켜주시면 되겠죠. 자, 지금 무선 마우스를 가져왔는데요. 이 무선 마우스도 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에 연결 가능한 기기를 보시게 되면 지금 켠 무선 마우스가 나오게 될 텐데요. 혹시 나오지 않을 경우 스마트폰 블루투스 메뉴 상단에 있는 찾기 버튼을 누르시고요. 키보드에서 검색 버튼을 누릅니다. 또는 전원을 계속 누르면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저는 이 버튼인데요. 자, 이걸 계속 누르면 깜빡이죠. 그러면 스마트폰에서 해당 기기를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 MX 키스라고 해서 떴네요. 터치합니다. 그러면 블루투스 연결 요청이라고 나오고요. 키보드에서 이 키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013872이라고 나오죠.
013872이라고 입력했습니다. 자, 그 다음 엔터키를 치시면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위쪽에 연결됐다고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블루투스 키보드는 거의 키를 입력을 하라고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키만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마우스는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을 컴퓨터같이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무선으로 키보드 마우스를 연결했을 경우 앞서 말씀드린 이런 멀티 허브를 연결을 하게 되면 USB 메모리, 외장 하드 디스크, 모니터 전부 동시에 연결을 할 수 있죠. 완전히 컴퓨터같이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동시나 컴퓨터를 쓸 수 없는 곳에서도 컴퓨터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작업들을 다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과 연결할 수 있는 다양한 장비, 유무선 키보드 마우스, USB 메모리, 모니터 등의 외부 장비들을 연결해서 스마트폰을 컴퓨터같이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IB96 채널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폰 사용을 편리하게 도와주는 100가지 기능 강좌를 구입하는 방법은 유튜브에서 IB96 채널로 들어오신 다음 상단 메뉴에서 스토어를 눌러주시고 스마트폰 사용을 편리하게 도와주는 100가지 기능을 선택하시거나 영상을 터치하면 나오는 제품 보기를 누르시면 우측에 구매할 수 있는 제품 링크가 나오게 되고요. 영상 하단 설명란의 더보기 버튼을 누르면 나오는 제품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구매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본 강좌를 구입하시면 전체 강의가 담긴 USB 메모리를 발송해 드리기 때문에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반복 시청함으로써 강좌 내용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IB96 채널에서 강좌가 담긴 USB를 구매하시고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활용해 보세요. 본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computer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